지민아, 지수야, 오늘은 꼭 이야기 좀 하자. 더는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아. 이제 말할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서울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15년 동안 쌍둥이 딸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여인으로 인해 가족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5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5살 쌍둥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0대에 제가 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님의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을 다녔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먹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매번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또다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시누이들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듣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라는 말에 웃으며 대답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불임 전문병원을 찾아 시술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시험관 아기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으로 첫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관 시술, 채취한 난자 상태가 좋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식 후 2주간의 기다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품에 안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비로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더 이상의 시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노원구의 작은 빌라에 살면서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이면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고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셨는데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자식 없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퇴근 후 소주를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취해서 들어와 우리 그만하자. 아이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마지막 시험관 시술마저 실패하고 난 후 남편과 처음으로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의 반대가 걱정되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시술을 감당할 수 없었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매일 밤 우는 모습을 보며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입양 기관을 찾아가던 날 차 안에서 남편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양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은 10년 만에 처음 보는 무지개 같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신생아 입양의 경우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10년을 기다렸기에
몇 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양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만난 다른 예비 입양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만 이런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불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영등포구의 입양기관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계속해서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만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입양기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수없이 실패한 시술들, 시댁의 눈치.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크기의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2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달 된 아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아기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작은 생명들이 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안아보았을 때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아이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움직이면 다른 아이도 따라 움직였고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울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쌍둥이의 경우 따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2 아이 모두 저희의 자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러 가야 하고 방도 꾸며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제가 2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 아직 입양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몇 년째 찾아뵙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과연 입양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기 용품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2개의 아기 침대를 보며 이제는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의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집으로 데려온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었고 한 아이가 잠들면 다른 아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육아에 힘들면서도
아이들을 보면 체력이 솟아올랐습니다.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드리러 간 날,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쌍둥이라니? 이런 복이 어디 있니?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 입양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5년 동안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더욱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지민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를 했고, 지수가 무서운 꿈을 꾸고 울면 밤새 안아주었습니다. 입양한 부모라는 것이 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쩌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쌓기 위해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드디어 노원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일찍 문을 닫았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큼 완벽한 워킹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 없냐고, 왜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없냐고. 그때마다 저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유전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혈액형과 유전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입양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채널을 황급히 돌렸고 주변에서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저희 카페도 입소문을 타고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일상 뒤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 밝고 사교성 좋던 지민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고 공부도 좋아하던 지수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의 시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심하게 다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다며 주워온 애 아니냐고 라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지민이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일을 왜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다른 엄마들은 다 기억한다는데. 지수는 더 예민해져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지수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중에 지수가 난 도대체 누구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방에서 몰래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숨바꼭질하듯 서둘러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완벽한 엄마 노릇이 오히려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과보호했던 걸까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입양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까지의 거짓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집에 가면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밥만 먹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식탁에 남은 4개의 빈 그릇을 치우면서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늘 아이들 걱정에 정신이 없었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가 예전과 달라졌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퇴근 후에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제안해봤지만 아이들은 피곤하다, 학원 가야 한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수도 언니 방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더 꽉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건넨 말 한마디가 저희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혹시 지민이와 지수 잘 크고 있나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깨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이들의 생모라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불러 카페를 맡기고 그분과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미영이었습니다. 23세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미혼모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입양을 보냈지만 15년 동안 하루도 아이들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15년 전 아이들을 낳은 병원 기록과 산모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의 출생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태어났고 3분 뒤에 지수가 태어났다는 것. 지민이의 체중이 2kg이었고 지수는 75kg이었다는 것.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난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제 아이들을 낳은 어머니라니, 15년간 제가 키워온 아이들의 진짜 엄마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멍하니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울었는지 소리를 질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회사를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국 날이 밝아올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 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최미영 씨가 다시 찾아올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으로 매일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단 5분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자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절박해져 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이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요. 아이들이 아프진 않은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녀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엄마니까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질까봐. 어느 날은 카페 앞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황급히 그녀를 붙잡고 근처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 스토커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들의 첫 걸음마를 함께했고,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응원했고,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한다니. 그날 이후 최미영 씨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생모의 권리를 언급했고, 이것이 거부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즉시 입양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법률상 완전 입양의 경우 생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런 일이 법정으로 번질 경우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최미영 씨에게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말 것과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도 모두 차단했고 카페 문 앞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카페 창밖만 바라보며 초조해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등하교도 제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의 첫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제는 독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방황도 반항도 모두 우리가 숨겨온 진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밤 늦게 퇴근했습니다. 일부러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벽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남편이 한 말 중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져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없는 줄 알고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다른 데서 먼저 알게 되면 도지 그땐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상담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부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이들은 더욱 예민해졌고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핸드폰만 보며 침묵했고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급기야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말하겠어.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제야 남편은 한 발 물러섰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다시 한번 최미영 씨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남편과의 갈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들의 방황을 지켜보며 제가 지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미영 씨는 오래된 가방에서 낡은 노트 몇 권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의 생일마다 써온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노트를 펼쳤는데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쌍둥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시간, 아이들의 체중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어린 그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최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의 생일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서 초를 불고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운동회도 보러 갔었고 졸업식 날도 건물 밖에서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려 했는데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준 리본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묶어준 리본은 분홍색이었는데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를 서성인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써온 편지들을 저에게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몇 번 편지를 전하려 했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까봐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편지들을 정식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최미영 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던 그녀의 마음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들에게도 최미영 씨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더 이상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작은 서재에 앉아 지난 1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아이들의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임신 사진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때 엄마 아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찍었어 라고 했던 순간 제왕절개 흉터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영장에도 가지 않았던 일들,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던 순간들. 그동안 저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가며 살았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지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가족력 조사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밤새워 가짜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수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최미영 씨가 남긴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자신만의 진실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자는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민이의 긴 속눈썹, 지수의 작은 점까지 15년간 제가 키워온 아이들인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진짜 엄마라고 믿어왔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작년 겨울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숨겨왔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엄마라는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변화였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이들의 사랑을 잃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유일한 엄마가 아니게 되는 것,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최미영 씨의 존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건 아직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최미영 씨가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 각각에게 쓴 2통의 편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새벽 3시 27분, 지수가 3시 30분,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탄생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아,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내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구나. 내 작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었지. 생생한 출산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제가 절대 알 수 없는 그녀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지수의 편지에서는 널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던 날, 밤새 너를 안고 울었단다. 하지만 그것이 너와 네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어. 라는 구절에서 한참을 읽어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울린 것은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부디 그분들을 원망하지 말아주렴. 남편과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5년 동안 진실을 숨겨온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무거웠던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남편과 결정을 내린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학교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카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이 모든 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걸었습니다. 저녁 7시, 내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에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지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 15년 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야기부터, 그리고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과정,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입양이라는 것이 우리 사이를 달라지게 하지는 않아. 아이들에게 최미영 씨의 존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와 아니요, 뭐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네 개의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식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지민이는 감정 표현이 강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물건을 던지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모든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석이 잦아졌습니다. 지민이는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고 지수는 아예 교우 관계를 단절해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올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일찍 들어와 보니 지민이가 인터넷으로 입양아 카페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아들의 경험담을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자 컴퓨터를 끄고 나가버렸지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지수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마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난 이제 누구지? 내 이름은 뭐였을까? 진짜 부모님은 왜 날 버린 걸까?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의 편지도 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편지를 전하면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수는 밥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잠만 잤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저는 매일 밤 아이들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친엄마는 정말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최미영 씨의 존재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녀가 전해주고 싶어 했던 편지까지. 이제는 더 이상의 거짓말도 숨김도 없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데요?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난 후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장소로 카페를 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조용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미영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최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민이와 지수도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최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부터 아이들을 품에 안았던 순간, 그리고 입양을 결정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듣기만 하던 지수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이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최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때에 제가 고개를 끄덕여주자 조심스레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지민이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싶으셨어요? 최미영 씨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지수 내 운동회 때는 학교 담장 밖에서 응원도 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민이가 최미영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수도 그 뒤를 따랐고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울음이 잦아들 때쯤 최미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주세요. 망설이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짜 엄마는 서연 씨예요.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온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의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씨의 말대로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민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고 아침 식사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라고 불러주었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가끔은 카페에 와서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야 아이들도 편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양 사실을 아직 시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시어머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안하다. 늙은 시어미가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시어머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민이와 지수를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추석날 시어머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할미가 늦게나마 알게 됐구나.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특별한 아이들인지,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날 시어머님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의 무거운 비밀도 숨겨야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믿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이어가려 합니다. 시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네요. 두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 특별한 가족이 된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족에게 힘이 되는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사랑수다방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준비해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